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덮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술이 완벽한 답을 내놓는 이 시대에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인문학적 성찰과 질문하는 힘이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가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 시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코딩, 수학, 알고리즘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AI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확장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인간을 이해하는 인문학이 더 중요해집니다. AI 시대의 인문학은 과거의 공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공부입니다. 기술이 빨라질수록 인간다운 판단과 성찰은 더 중요해집니다. 과거에는 정답을 빠르게 찾고 정확히 적는 능력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는 많은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답을 받아 적는 능력은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능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의 답이 어떤 전체 맥락 속에 있는지 파악하는 힘입니다. 둘째, 그 답에서 빠진 관점이나 숨은 전제를 찾아내는 힘입니다. 셋째, 그 답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상상하는 힘입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답을 외우는 능력이 아니라 더 좋은 질문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아이들이 기술을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힘, 즉 인간 행위성을 잃는 것입니다. AI가 답을 주더라도 이 답을 믿어도 될까? 내 생각은 무엇일까? 이 선택에 책임질 수 있을까?를 묻는 힘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아이에게 AI를 쓰지 마라 라고 말하기보다 AI를 쓰더라도 네가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 말해주셔야 합니다. AI는 조력자일 수 있지만 방향을 정하는 주체는 아이 자신이어야 합니다. 기술은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같습니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항상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문학은 운전대와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왜 가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를 묻게 합니다. 기술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인문학은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AI 시대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가속 페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운전대를 함께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재성은 빠르게 이해하고 많이 기억하고 문제를 정확히 푸는 능력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의 영재성은 여기에서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메타인지, 즉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돌아보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아이가 어떤 답을 냈는지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아이에게 정답이 뭐니? 라고만 묻기보다 어떻게 그 답에 도달했니? 처음 생각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그 질문이 아이의 사고를 깊게 만듭니다. 10대 아이들은 매우 똑똑하면서도 때로는 충동적이고 계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 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특히 계획, 자기조절, 장기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비교적 늦게 성숙합니다. 반면 감정과 보상에 반응하는 영역은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자극과 사고 습관을 반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질문, 대화, 독서 경험, 성찰의 시간이 아이의 뇌 회로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10대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 중인 가능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이해는 빠른데 왜 실천은 약할까? 라고 고민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적 능력과 실행 조절 능력이 같은 속도로 발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개념을 잘 이해하면서도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은 아직 훈련 중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의지가 약하다고 보기보다 실행을 돕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 읽어보다 오늘은 15분 동안 읽고 핵심 문장 하나를 표시해보자 가 더 효과적입니다. 작은 실행 단위가 아이의 자기조절력을 키웁니다. 메타인지는 학습을 완성하는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메타인지의 과정은 점검, 계획, 수정, 성찰로 이어집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보완할지 계획하며 실행 중에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배운 점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AI 시대에는 이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AI가 빠르게 답을 주기 때문에 아이가 생각을 멈추기 쉽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AI에게 묻기 전에 내 생각은 무엇이었니? 라고 질문해 주세요. 사춘기의 불안정함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집중이 짧아지고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은 아이가 아직 조절 능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역할은 아이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AI는 즉각적인 답과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아이가 깊이 생각하기 전에 쉽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하기 전 먼저 자기 생각을 적어보게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메타인지 훈련의 시작입니다. 10대 아이들을 도울 때는 뇌 발달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전두엽이 아직 발달 중이므로 아이에게 스스로 계획하고 점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감정에 민감하므로 비난보다는 안정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셋째, 멀티태스킹에 취약하므로 학습할 때는 한 번에 하나의 과제에 집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넷째, 습관에 빠르게 굳어지기 때문에 좋은 루틴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아이를 대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질문과 구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인문영재 교육은 아이를 단순히 정답을 잘 찾는 사람으로 키우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성찰과 부모님의 따뜻한 조력은 AI 시대의 위협을 기회로 바꿉니다. 아이가 질문하고 의심하고 타인의 입장을 상상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고민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AI는 아이의 사고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아이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AI 시대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리터러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리터러시는 기술을 이해하는 능력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께 갖추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AI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AI가 놓치는 인간의 맥락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AI를 잘 쓰는 아이를 넘어 AI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것이 인문영재 교육에서 길러야 할 새로운 문해력입니다. 하이브리드 리터러시는 세 가지 기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철학적 논리학입니다. 무엇을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어떤 판단이 타당한지 묻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언어학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의미를 만들고 AI가 언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셋째는 윤리와 정치 철학입니다. 알고리즘의 결정이 공정한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 따지는 능력입니다. 수학과 코딩은 중요하지만 AI의 깊은 뿌리에는 인간의 언어, 논리,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AI 시대의 핵심 기반입니다. AI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AI는 나를 돕는 도구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대신하는 대리인인가? AI를 사유의 증폭기로 사용하면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더 넓히고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답변 자판기로 사용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AI 사용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이가 자기 사고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이에게 AI가 뭐라고 했니? 보다 너는 그 답을 어떻게 판단했니? 라고 물어봐 주셔야 합니다. AI는 매우 강력한 스포트라이트와 같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비추고 인간이 놓친 패턴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생깁니다. 이것이 블라인드 스폿입니다. AI가 잘 포착하는 것은 수치, 패턴, 반복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맥락, 감정, 관계, 수수자의 경험은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영재에게 필요한 능력은 AI가 밝히는 부분과 동시에 AI가 놓치는 어두운 부분을 보는 힘입니다. 아이에게 이 답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AI는 데이터 안에 있는 것을 잘 봅니다. 하지만 데이터 밖에 있는 맥락은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 심사에서는 학점과 경력을 볼 수 있지만 성장 배경이나 잠재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진단에서도 통계적 패턴은 볼 수 있지만 환자의 생활 맥락은 놓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출결이나 점수는 보이지만 아이의 불안, 관계 변화, 숨은 노력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AI의 답을 볼 때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AI 시대의 교육은 단순한 코딩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코딩 학원의 접근법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이것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인문영재 교육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만들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야 하는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은 없는가를 묻습니다. 기술 숙련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목적과 영향에 대한 성찰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교육의 목표는 기술 소비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시민 설계자를 기르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영재성은 시험 점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입체적인 성장 모델이 필요합니다. 첫째, 알기입니다. AI와 기술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되기입니다. 기술이 만든 결과를 가치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해보기입니다. 배운 것을 실제 문제 해결과 사회 참여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지식, 태도, 실천이 함께 자라야 합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점수만 보지 말고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책임감을 보이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이의 AI 사용을 막기보다 생각을 멈추지 않게 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3단계 질문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사실 확인입니다. 이 정보의 출처는 어디일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까?를 묻습니다. 둘째,
맥락 읽기입니다. 이 답은 누구의 관점에서 나온 것일까? 빠진 사람은 없을까?를 묻습니다. 셋째, 글쓰기와 토론입니다. 내 생각은 무엇이고 다른 관점은 무엇일까?를 표현하게 합니다. 이 세 단계가 아이의 비판적 사고를 지켜줍니다. 아이에게 AI가 준 답이 맞았어? 라고만 묻는 것은 결과 중심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아이의 사고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답에서 빠진 사람은 누구일까? 이 해결책이 적용되면 불편해지는 사람은 없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결과 이면의 대상을 상상하게 하는 질문은 아이의 비판력을 키웁니다. AI 시대에는 답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그 답이 놓친 세계를 보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질문 하나가 아이의 사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의 엉뚱한 답변을 들었을 때 바로 고쳐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교정보다 여운이 더 중요합니다.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기보다 재미있는 생각이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비판력은 지적과 정답 제시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질문 속에서 자랍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시는 좋은 질문의 잔향이 아이의 사고를 오래 움직이게 합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AI 시대에 아이들이 지켜야 할 핵심, 즉 사고의 주도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AI가 많은 지식을 제공하는 시대에는 암기량만으로 우수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왜 그렇게 판단하는가를 스스로 아는 힘입니다. AI가 아이 대신 생각하게 두면 아이의 주도권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AI를 질문과 성찰의 도구로 사용하면 아이의 사고는 더 확장됩니다. 핵심은 주도권입니다. 사고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5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지적 오프로딩 경계입니다. 모든 생각을 AI에게 맡기지 않는 힘입니다. 둘째, 적응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정답 없는 현실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셋째, 책임 있는 혁신입니다. 기술의 성능뿐 아니라 공정성과 프라이버시를 함께 보는 태도입니다. 넷째, 실천적 지혜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삶의 선택으로 연결하는 힘입니다. 다섯째, 비판적 강평입니다. AI 산출물의 편향과 근거 부족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인지적 오프로딩은 생각의 일부를 도구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계산기를 쓰고 검색을 하고 AI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모든 생각을 기계에 떠맡길 때 생깁니다. 아이가 스스로 고민하기 전에 AI의 답을 먼저 보면 자기 판단의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간단한 규칙을 세워보십시오. AI에게 묻기 전 먼저 자신의 생각을 3문장으로 적기입니다. 부모님은 AI가 도와준 부분은 어디이고 네가 직접 판단한 부분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적응적 문제 해결력은 정답이 정해진 문제를 푸는 능력을 넘어섭니다.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 감시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는 하나의 정답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사람과 가치의 관점도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이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해결책이 나올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은 아이가 단순한 문제풀이를 넘어 현실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힘을 기르게 합니다. 기술 혁신은 뛰어난 성능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기술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책임 있는 혁신은 기술의 편리함과 효율성 뒤에 있는 공정성, 프라이버시, 인간 존엄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를 냈을 때 부모님은 멋지다 해서 멈추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기술로 가장 도움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반대로 소외되거나 불편해질 사람은 없을까? 이 질문이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실천적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인문학은 이 능력을 길러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문학을 읽으며 타인의 감정을 상상하고 역사를 배우며 선택의 결과를 생각하고 철학을 통해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도 결국 선택은 인간이 합니다. 부모님은 아이에게 네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공감과 판단을 함께 키웁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류, 편향, 근거 부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판적 강평은 AI 산출물을 무조건 믿지 않고 정확성, 사실성, 편향성, 근거를 기준으로 점검하는 능력입니다. 아이에게 이 글은 잘 쓴 것 같지만 부족한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어떤 관점이 빠져 있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능력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책임 있는 판단입니다. AI 시대의 영재는 답을 잘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검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역량은 따로 떨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먼저 아이는 AI에게 생각을 모두 맡기지 않고 자신의 사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실천적 선택을 고민하고 마지막으로 AI가 만든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AI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AI 속에서도 아이가 자기 생각과 책임의 언어를 잃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학부모님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이가 코딩을 늦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AI가 주는 결과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효율적 소비자는 AI가 준 답을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시민 설계자는 묻습니다. 이 도구는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는가? 무엇을 바꾸어야 더 공정해지는가? 우리의 목표는 아이를 편리한 기술 사용자로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방향을 묻고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시민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코딩은 중요한 도구입니다. AI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힘은 인문학적 질문에서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답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입니다. 왜, 누구를 위해, 무엇이 빠졌는가,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인가?를 묻는 힘입니다.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좋은 질문이 머무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AI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영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